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란 책, 다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코스모스 책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능한 이제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거나 뭘 만들 때 주말을 이용하거나 이제 뭐 밤 시간에 남는 시간을 사용해서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책은 그것이 탄생하게 된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지금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다 이렇게 납득하고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칼 세이건 그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 한번 이렇게 쫙 검색해 보시면 칼 세이건에 대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약간 뭐 당연히 칼 세이건은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대별로 사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제 나이 또래쯤 되었을 때 칼 세이건의 뭐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중년 백인 엘리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 사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그 똘똘한 모습, 그리고 아기 때 이렇게 막 수영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일생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좀 수척해진 모습, 이런 모습까지 보시면 이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간 사람도 그런 뭐라 그럴까, 인생의 여정을 거쳤다는 걸 쭉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연할 때 칼 세이건의 사진을 보여줄 때도 가능하면 그렇게 어릴 때 사진부터 쭉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 사진도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천문학자신데 1996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2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7, 80이 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웠고요. 어쩌면 아쉽게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칼 세이건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처음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냥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몇 달이 지나서 책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면 그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고 좀 잘 되면 그렇게 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다큐멘터리와 책을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내보낼 것이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EBS 같은 PBS 방송에서 해서 지금도 아마 PBS 방송 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그러니까 교양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아마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공을 거두고 그런 여운이 막 이렇게 감돌고 있을 때 책이 탁 나옵니다. 그 책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팔리죠. 그래서 그 역대의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학책을 얘기할 때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것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뭐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코스모스 책이 그러니까 시초가 되죠. 1980년에 나오고 1988년이 되어서 이제 그 시간의 역사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역사의 서문도 칼 세이건이 써요. 스티븐 호킹의 서문이 없습니다. 그 1988년 판은, 그리고 나중에 개정판이 나올 때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 자기의 서문을 집어넣을 정도로 칼 세이건의 그 이쪽 그 영역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지금 여러분도 이제 1980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 책은 지금 이제 바로 사서 보실 수가 있는데, 다큐멘터리도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 공개된 것을 찾아보시면 1980년 판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980년 나왔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는 아니고요. 그거 한번 저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집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도 없어져 버리고, 그 199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천문학에서 뭐 생물학에서 엄청나게 달라진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이 한 50분짜리 13장으로 되어 있는 13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에 끝날 때마다 어떤 거는 이제 뭐 과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천문학 현상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업데이트 하는 것을 칼 세이건이 이제 나이 든 칼 세이건이 등장을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들이 옛날 사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이렇게 사진, 멋진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대체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좀 아쉽죠. 그냥 1980년판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희귀본이 되어가지고요. 그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책과 더불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90년판 그 이제 50분이 끝나고 나면 업데이트, 코스모스 업데이트에서 나오고 이제 10살을 더 먹은 칼세건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 칼세건이 이제 병치레를 시작하고 96년에 그 혈액암으로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나이도 들었지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병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것이 80년판에서 그 카리스마 넘치던 그 중전의 엘리트의 모습이 없어져서 그런 연민도 같이 볼 수 있는 되게 멋진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첫 강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980년에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연이어서 책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문화적인 충격을 던졌죠. 이게 지금 봐도 속도감은 좀 느려요. 당연하겠죠. 지금 뭐 정말 막 박자별로 분절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뭐 보면 정말 속도감 빠르게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느리게 느껴지는데 한 두세 편을 보시다 보면 그 속도에 적응이 되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는 크게 보면 칼 세이건이 나레이션을 넣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독 나레이션을 넣거든요.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고요. 흡입력이. 그런데다가 중간중간에 대역 배우를 써서 연출을 해요. 재연이죠. 그 대역 배우들이 그냥 배우가 아니고요. 다 그 연극 무대, 영화 무대, 드라마에서 활약을 하시던 분들을 고용을 해서 굉장히 진짜 과학자들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그 연필로 한 것처럼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유튜브에서 짤로도 돌아다니는데 정말 멋져요.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엄청났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그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 책과 다큐멘터리가 상보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상보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걸 요약해서 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 비디오 매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디오 매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하지만 설명을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매체는 설명을 오래도록 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1장의 주제는 제목도 똑같아요. 책의 1장이랑 1:1 대응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겹치지만 다큐에서 다루는 내용을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책에서 다루는 것을 다큐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같이 보도록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확 휩쓸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회자가 되었잖아요. 1980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뭐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 태동하기거나 정착하기 전인데 이때 놀라운 것은 책이 나오고 얼마 있어서 이제 81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제목, 우주의 신비라는 그 제목을 달고 그 책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번역된 책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책의 저자의 이름이 칼 사강으로 나옵니다. 칼 세이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거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그 사람의 어떤 단어를 지금 발음도 다 나오고요. 심지어 우리가 발음을 하면 그걸 글씨로 써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그 나라의 발음을 할 것인가도 막 얘기해주고 같은 스펠링이라 이렇게 되는데 1980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터넷 뭐 그런 게 변변치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펠링을 보고 발음을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랬는데 그 칼 사강이라고 했어요. 그 칼 세이건인데 칼 사강.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됐는데 이 번역하신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냥 제 추측에 사강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문화계에서는 일종의 상징 같은, 표상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무의식 속에서 칼 사강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코스모스 우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 나중에 저는 읽어봤어요. 이제 이 책을 구해서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번역을 이제 잘 하셨는데 문제가 이 번역을 꼼꼼히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중간에 없는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축약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을 요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마 이 책이 굉장히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기에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물어볼 동료들이 많이 있고 뭐 또 마침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기회가 많지만 그런 어떤 기자를 하시고 또 뭐 출판사를 하시는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또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미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번역된 판본이 나왔는데 그 서광훈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책이에요. 그 역시 제목은 코스모스라는 책을 달고 왔고 완역본이라고 찍혀서 나왔어요. 근데 결코 완역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이 아폴로 박사로 유명했던 조경철 박사님이신데 몇 차례 이 책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감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나 아쉽게도 굉장히 잘 번역을 하셨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빠진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하석 교수나 다른 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하지 않은 번역본을 읽고 그 꿈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된 책을 공급했다는 데서는 이분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큰 빚을 졌죠. 만약에 코스모스가 없었다면, 물론 저는 아폴로 11호의 자극을 받아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스모스라는 책이 어쩌면 한 번 더 확인해 준 그런 결과론적으로 장하석 교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 책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 번역본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빨리 번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엉터리나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욕을 많이 해요. 요즘에 옛날에 번역은 일본 책을 중역했다 그러죠. 그렇게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막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선배들 막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좀 제대로 해놓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였을까? 그렇게라도 빨리 동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을 한국 사회에 소개시켜 준다는 것. 이게 갖는 의미는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지금 세계적으로 막 회자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되지만 그 속도가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속도와 그 정도의 동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어설프게나마 되었지만 굉장히 큰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4년 무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완역본, 그 다음에 정식 계약본으로 나온 게 아마 2004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셨던 홍승수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번역하는 에피소드 같은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 하나를 허투루 못 하는 거죠. 사실 책 그냥 번역 뚝딱뚝딱 하면 되실 텐데 기어이 물어보고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하고 심지어는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셨을 때 홍승수 교수님이 저한테 그 책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는 그냥 농담 삼아 정말 다 번역하셨냐고 완역 물어봤더니 자신 있게 정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판 코스모스를 샀어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대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빠진 게 없어요. 물론 테크니컬하게 두세 문장을 합쳤거나 한 문장을 쪼갰거나 대명사가 빠졌거나 뭐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건 있는데 진짜 대조되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과학 정신은 그런 거잖아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주변 친구들한테 권했는데 그 짓은 못 하겠다고. 이게 되게 진짜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004년판 한국어판 코스모스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책 중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말 완벽한 책이 아닐까. 물론 홍승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문체라든가 그분이 이제 번역이라는 게 하다 보면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역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줄쳐가지고 선생님이랑 토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뭐 번역자, 제가 만약 다시 칼세건의 코스모스를 번역한다면 또 조금 다른 문체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겠죠. 오역이 아닌 한. 그렇지만 그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가장 완벽한 판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책 자체 또 한국어판이 갖는 의미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에 없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읽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찍을 때마다 저도 새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읽으면 보다 보면 오타가 나와요. 여전히. 그러면 제가 또 그거를 또 쳐가지고 출판사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완벽한, 그리고 번역을 해놓으셨지만 문장이 조금 어설펐던가 순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진짜 점점 더 완성도 높은 책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이 칼세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할 때 그 빼놓지 말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이저호입니다. 그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보이저호라는 것이 1977년에 보이저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보이저호가 발사가 되는데 이 보이저호부터 사실은 칼세건의 코스모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 책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저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태양계 외곽에 있는 외행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성들을 탐사하는 그 우주 탐사선이에요. 그런데 왜 보이저호를 얘기하느냐면 1977년 당시에 칼 세이건은 코넬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고요. 그 보이저호에 지금 그 사진으로 보시는 그 보이저호에 붙어 있는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어떤 그 인공 구조물이 있는데 직접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지금 뚜껑인데 저 안에 LP판이 3장이 들어있어요. 그 LP판을 보통 비닐로 만들잖아요. 근데 비닐이 아니라 이제 그 보통 뭐 100만 장을 팔면 골든 디스크 이런 것처럼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LP판 3장이 있는데 이 LP판 속에는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 지구를 대표하는 그림, 지구를 대표하는 이제 그 언어들, 인사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문화적이고 지구를 대변하는 이런 거를 저렇게 만들어서 우주 탐사선에 붙이자고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만드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이제 팀장이 칼 세이건이에요. 칼 세이건이고 그 팀원들의 구성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칼 세이건이 팀장이고요.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천문학자이자 전파 천문학자이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칼 세이건의 동료인 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두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롬버그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롬버그라는 사람은 아티스트인데요. 이분은 그 만약에 과학자들이 어떤 관측을 해요. 그럼 관측을 하는 거는 사실은 멋진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01, 막 이런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영어로는 아티스트 인프레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상상도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그 나사 소속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롬버그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합류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3사람이 됐잖아요. 이 나머지 3사람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칼 세이건이 1977년에 보이저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 할 당시에 아내가 린다 샬츠먼이라는 분이세요. 린다 샬츠먼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이분도 아티스트세요. 기획자이자 아티스트라서 그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기획자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또 중요한데요. 앤드류안. 이름이 좀 이것이죠. 그 칼 세이건의 3번째 부인이자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옆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분과 그분의 당시 약혼자 티모시 페르시라고 하는 분. 그럼 이제 6명이 결정됐습니다. 칼 세이건과 린다 샬츠먼 그 부부, 그 다음에 앤드류안과 티모시 페르시 약혼자 커플, 그리고 천문학자 한 분, 아티스트 한 분. 이 6명이 그거예요. 그 멤버가 돼서 하고 있고 린다 샬츠먼과 앤드류안,
칼세이건의 전 부인과 이제 당시 부인과 나중에 부인, 이분들은 절친이에요. 칼세이건을 만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1977년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발사가 되고 9월 달에 1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1977년 6월 1일 날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애인이 되어요. 연인이.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남의 사생활이니까 안 드리겠습니다만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약속을 합니다. 보이저호가 발사된 다음에 각자 파트너에게 가서 통보를 하기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통보를 하니까 린다 샬츠먼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어서 1981년에 이혼 소송이 끝납니다. 그리고 앤드류안은 자기 약혼자에게서 얘기하니까 약혼자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축복해주고 이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절친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생활을 조금 말씀드리니까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7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었고 앤드류안과 칼세이건이 만났고 1981년에 이혼 소송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코스모스 책이 언제 나옵니까? 1980년. 그럼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77년부터 시작돼 1980년에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의 황금기잖아요. 코스모스가 나오니까. 하지만 개인사로 보면, 가정사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코스모스가 나오기 전에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의 사생활을 좀 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앤드류안의 사진인데요. 2008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고 하는 칼세이건과 같이 쓴 책이고, 두 분은 그 책이 자신들의 인생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책을 이제 책이 다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때 한국을 오셨을 때 이제 제가 통역도 하고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젊었을 때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가 앤드류안이라는 분을 처음 만나서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2016년이 되면 칼세이건이 돌아가신 20년이 되는 해예요. 그해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칼세이건의 밤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새벽인데. 그랬고 2019년 5월 달에 제가 앤드류안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새로 나오게 되는 2020년판 그 코스모스 인터뷰를 하면서 3번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칼세이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적인 이야기들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할 만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청년이 보이는데 칼세이건의 막내 아들이에요. 샘 세이건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역사학을 전공을 했고 코스모스 2020년판 다큐멘터리와 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안은 이제 칼세이건의 부인으로서 기획자 동료로서인데 지금은 코스모스 시리즈가 이렇게 가족의 참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20년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나오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사진 나가고 있는 거 보시면 앤드류안하고 제가 막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사진 이제 몇 컷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집입니다. 코스모스가 쓰여졌던 그 집이에요. 그 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코스모스 얘기 지금 하면서 2020년까지 얘기하고 앤드류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앤드류안 얘기를 제가 구태여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1977년에 이제 보이저호가 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는 가정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죠. 그래서 린다 샬츠먼은 이제 떠나고 앤드류안과 칼세이건이 같이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코스모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기획이.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칼세이건이 코넬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휴직을 합니다. 학교에 2년 동안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했던 말 중에 어떤 교수가 남는 시간을 통해서 쓴 책이 코스모스가 아니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를 2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그 대학 교수이자 천문학자가.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놔두고, 코넬 대학교가 있는 곳은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동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헐리우드로 넘어갑니다. 헐리우드는 LA에 있는 서부 지역이잖아요. 그 뭐 손바닥 이런 거 막 놓여 있는 뭐 찍어놓고 그 헐리우드 거리 거기서 한 블록이 떨어진 곳에
지금 사진 보시는 건데 제가 직접 찍어 온 거예요. 가가지고 저 집을 구해서 3년 동안 삽니다. 2년 동안 휴직하고 모자라서 1년을 더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다가 사무소를 차려요.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프로듀서를 고용합니다. 프로듀서를 고용하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듀서를 고용하고 이제 여러 스태프들을 고용하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방송국과 협상을 해서 섭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칼 세이건을 모셔와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책이 아니고 칼 세이건과 앤드류 류안이 작정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대를 100% 투자를 하면서 심지어 이사까지 가서 사무실과 집을 지근거리에 두고 돈을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협상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의 스태프들을 모으면서 만들어낸 것이 다큐멘터리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획이 탄탄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정말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유튜브 보시면 동의하실 거예요. 속도감이나 현대적인 감각은 떨어지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서사가 굉장히 고전적인, 우리가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를 보거나 뭐 1930, 40년대 영화를 보더라도 그거 보다가 이렇게 막 약간 졸기도 하지만 지겹기는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웅장한 서사라든가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매혹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생명력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분들의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고의 스텝들을 다 하고 천문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획과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그런 그 돈과 이것들의 마케팅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정말 좋은 기획들이 많이 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쉬운 것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인식이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에 큰 그런 펀드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코스모스는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 그런 게 잘 짜여져 있어서 코스모스 책을 번역하셨던 홍승두 교수님이 평소에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자고 맨날 그러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런 거 준비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과학자들이 나서서 뭐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한 과학자가 더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길게 얘기했지만 골자는 이겁니다.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하고 제대로 된 스태프들과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길이길이 남을 멋진 작업을 하면 뭐 코스모스 같은 작품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코스모스 같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